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봤는데, 제 채널이 이제 인생에 대한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빚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제 어떤 기사였냐면, 20대의 이제 주담대 연체율이 제일 역대 최고다. 해당 뉴스에서는 취업난, 금리 상승이 이제 직격탄이 되었다. 뭐 이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담대를 20대에서 30대들이 잘 갚지 못하고 있고, 이제 다른 기사들에는 평균적으로 20대 30대들이 가진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고, 자기 연봉으로 감당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부채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기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제가 과거에 다루었던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과거의 영상 중에 이제 5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에서 그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 15.9%의 이자에 소액인 50만 원 가량을 이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이제 이자 납부를 잘하면 이자율을 인하해 줄 수 있는데 최저 이율은 이제 한 9% 정도 돼요. 상당히 높죠. 15%는 당연히 높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소액생계비 대출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사이트 접속이 막 폭주를 하고 해서 이제 곤란을 겪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이게 딱 들어보셨을 때 연 15.9%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죠. 복리의 마법은 빚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제 15.9%가 계속 빚으로서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기사에서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실제로 빌린 사람들이 이자 미납률이 어느 정도냐 제시를 했는데, 20대 이하의 이자 미납률이 21.7%고요. 엄청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 미납이에요. 원금 미납도 아니고 이자 미납률입니다. 참고로 이 상품은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에 50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 이자만 안 낸 사람이 21.7%라는 얘기고요. 30대의 경우에도 15.5%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액이 그러면 얼마냐? 50만 원을 빌렸다고 하면 연 15.9%를 기준으로 하면 월 6천 원 정도 이자예요. 지금 6천 원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20% 정도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6천 원을 못 갚는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잘 가진 않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6천 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20대 30대에 많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그 약자들을 상대로 해서 빌려주는 돈,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복지성 지출로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뭐 아이패드 등을 뭐 담보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가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대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추심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고, 이걸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정부가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좀 안 갚아도 된다라는 모럴 해저드에 가까운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자 미납률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신문 기사에서도 한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제 20대 중반이세요. 근데 이분이 향후 추심 등에서 안전할 것 같아서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5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주일 정도 근로를 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달을 4주라고 가정하면 월 200만 원 정도 지금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에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 200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 정도면 딱 일주일 정도의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갚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월 6천 원 정도 내면 되는 그 연 15.9%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로 떼인 돈을 받는 소송을 하다 보면은 좀 느끼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일수록 빌린 사람이 죄책감이 없고요, 빌린 사람이 오히려 갑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고 하면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치 쪼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돈이 건너가는 순간 소액일수록 받아내기가 진짜 쉽지 않아집니다. 정부에서 50만 원 정도를 빌려주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이 생각보다 원금 상환을 많이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 이자 미납률도 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돈은 되도록이면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는 물론이고, 오히려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욕을 먹습니다. 또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진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소액생계비 대출은 물론 빌려주는 주체가 이제 정부죠. 빌려간 사람들이 이제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좋겠지만, 이자 미납률도 20대 30대에서 이렇게 높은 수준이면 20대 30대가 원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그 소액생계비 대출에서도 이자 미납률이 상대적으로 20대 30대가 높았거든요. 20대 30대가 일자리를 구하는 거는 40대 50대 60대보다는 물론 이제 일자리의 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매번 알바몬이나 여러 가지 인크루트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뿐이지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출 같은 거를 받고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정도라면 빚이 자기의 이제 목에 좀 차 있는, 그러니까 원래 빚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자 미납률이 이렇게 다른 세대에 비해서 20대 이하나 3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봤을 때 2030 세대가 전부가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소액생계비 대출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산을 축적하는 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뉴스 기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용의 관리에 대한 개념이나 저축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고 자산을 관리하는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 소액생계비 대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기 전에 5분만 금융교육을 들으면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0.5%포인트 정도 낮춰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을 잘 관리를 못한, 학습이 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빚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만 쌓여도 이 돈을 되게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루고 있지만 20대 30대 때 빚이 쌓여버리면 이제 그 이후에는 더 극복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만약에 월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인데 여러 가지 채무라든지 이런 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일하는 시간을 늘릴 것 같아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요즘에 주말 알바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말에 알바를 잘 안 해요. 자기 이제 워라밸이 지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말 알바를 구하고 싶어도 잘 못 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그 근무를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분명히 부업이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경험을 쌓으면서도 돈을 어느 정도 좀 더 벌 수가 있고, 뉴스 기사들에서 20대 30대 인터뷰로 나오는 금액이 1000에서 3000, 한 5000 요 정도까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지만 내가 조금만 희생을 하고 시간을 일하는데 최대한으로 써보려고 하고 파트타임 알바나 이런 걸 주말에 한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갚지 못할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갚지 못할 금액이 아닌데 보통 그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고 이제 가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빚이 있어도 악착같이 뭔가 갚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회생 파산 사건,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사건 중에 20대 30대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보다 20대 30대가 뭔가 돈에 대한 소비 개념이나 빚을 빌리는 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쉽게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인 개념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빚의 굴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소액생계비 대출도 고리로 빌렸는데도 이제 이자가 미납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면 당연히 그냥 소득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20대 때 내가 좀 더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건강이 그렇게 상하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20대 30대가 개인회생 개인 파산 비율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소액생계비 대출에서도 이자 미납률이 높은 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경제 공부나 어떤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좀 희박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20대 30대만 어려워지는 게 아닌데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연체율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나 세대에서 공유하는 돈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물론 선택하면 변호사들은 돈을 벌고 법무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개인적 삶의 관점에서는 악착같이 돈을 축적해보고 갚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과 안 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